여러분들의 사소한 고민거리, 상담거리도 해온 생각으로 풀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걸 이제 사자성어로 풀어야 하면 인문, 사람들이 물으니 혜원이가 답한다. 인문해답이라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습관 고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네요. 보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41세 직장인입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고 싶은데 잘 안되네요.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저희 안 좋은 습관은 혼자 하는 말입니다. 낮에 일을 할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에 들어와 혼자 자꾸 말하는 습관이 생겨 가끔 욕도 하니 부모님이 너 왜 그래 하면 아차 하면서 고쳐지지 않습니다. 책을 보다가도 TV를 보다가도 음악을 듣다가도 엄마가 뭘 그리 쫑을 대니 그러면 아차 합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네요. 그렇죠. 누구나 다 나쁜 습관이 있을 수 있죠. 나쁜 습관을 고치는 방법은 단박에 깨달으면 됩니다. 깨달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이제 지금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습관도 하나의 깊이가 있거든요. 이 습관도 깊이가 있는데 오랫동안 쌓였던 습관을 하루아침에 고치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분은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그 질문 내용이 이런 거 있는데 직장에서 생활하다가 뭔가 모르게 잘못된 나를 화나게 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욕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 나중에 집에 와서 자꾸 중얼중얼 하는 거다. 이런 건 어떻게 하냐? 이 두 가지 원이 있습니다. 전생에 쉽게 말해서 전생에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쉽게 말해서 전생이라고 표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거 조상 중에 중얼거리는 조상이 있었나 봅니다. 중얼거리는 조상. 중얼거리는 조상이 죽어서 이런 사람한테 달라붙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 건가? 구태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이와 같은 귀신들은 그러한 환경에 놓이면 항상 귀신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산속에 뭐 이런 표현에서 그렇지만 배가 너무 아프다. 주위에 둘러보니 아무도 없다. 배가 너무 아프다. 할 수 없이 그러면 뭐 아무도 없으니까 배를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배를 다 보고 뭐 휴지가 있든 어찌됐든 간에 볼 뒤치다거리 하고 난 다음에 딱 뒤돌아서 뭐 이제 똥파리가 씩 옵니다. 그러니까 똥이 없으면 똥파리가 안 오겠죠. 그렇죠? 바로 전생에 중얼거리는 귀신이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환경이 닿으면 중얼거리는 귀신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도 새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은 올 때는 참 요란하게 오는 거죠. 뭐 우당탕탕 올 수도 있고 뭐 그랬는데 이걸 또 갈 때는 말없이 가는 게 또 신이거든요. 그러면 말없이 가게 하는 방법은 뭐냐? 바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고진멸도라는 거예요. 고진멸도. 그게 뭐냐면 세상에는 8가지 고통이 있다. 생로병사 등등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의 원인이 다 뭐냐? 집착 때문에 생긴다거든요. 집착 때문에 생긴 이 멸,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고통 없애려면 이 집착을 없애야 된다라는 거예요.
없애는 방법이 먼저 또 8정도 8가지 바른 생활을 해야만 없다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중얼중얼 되는 원인이 조건이 딱 놓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직장 생활 하다가 뭔가 모르게 상대와 뭐 직장 상사든 지하 부하 직원에 뭔가 모르게 트러블이 있으면 어떻게 알기도 모르게 이 중얼거리는 귀신이 이제 자기 내한테 달라붙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아까 말한 그럼 어떻게 이런 상황을 안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번 고민이 나의 같이 중얼거리는 깊이를 한번 반성을 해보라는 거죠. 아까 뭐 물음에 아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내가 왜 이렇게 중얼거릴까? 공부를 해보라는 거예요. 공부를 해보라. 그게 공부하는 방법이 바로 습관이 내가 이렇게 하게 된 깊이를 얼마나 많이 아는 거죠. 그렇죠? 알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깊이를 알면 쉽게 낮으면 빨리 빠져나오시고 깊으면 뭐 나오니까.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서 낮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과연 상대가 있고 B가 있다면 과연 누구 잘못일까라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상대의 잘못이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나는 잘못이 없는데 상대의 잘못으로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이런 거죠. 그런데 세상사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 어떠한 것도 기분 나빠할 일은 없더라. 왜? 기분 나쁜 거는 다 내가 행동을 처신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생에 살아가면서 가장 편안한 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반드시 뭔가 모르게 갑을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부모와 자식 관계를 하더라도 부부 관계라 하더라도 갑을 관계가 있다. 갑을 관계가 뭐냐? 누가 갑이고 누가 어리냐? 갑은 뭔가 모르 상대한테 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거거든요. 어른 그것을 받아 먹어야 돼. 주는 걸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을 관계가 만약 명확하게 순간적으로 어떤 일이 있다면 내가 갑인지 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갑은 내가 뭔가 줄 수 있는 거 어른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갑이 정해졌다면 어른 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갑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갑을 잘 들어. 갑을 잘. 여기서 부부관계일 때는 누가 갑인지 어린지를 잘 구분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서 어떤 밥을 주는 단계에 있어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아내가 밥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아내가 갑이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뭐 수저라도 갖다 놔라. 그럼 그 밥이라도 하나 얻어 먹으려면 그럼 어른 남편은 말 잘 들어야 되겠죠. 그걸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숟가락 안 갖다 놓으면 그러면 뭐 짱거도 소금도 하나 더 엿버릴 수도 있겠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러면 어떻게 어른 갑의 말 잘 들어야 되고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른 뭐 안정해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 갑은 어른한테는 겸손해서 해야 된다라고 해요. 겸손하게 다 갑이 뭐 어른한테 무조건 다 준다고 줄 수 있는 입장이니까 내가 막무가내 해도 될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예를 지켜야 된다. 예를 지키는 방법은 바로 겸손이다. 겸손한 방법이 뭐냐? 바로 어른의 존재를 바로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밥을 하는데 남편이 없으면 아내는 밥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밥을 하는 목적은 뭔가 모르게 어른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 이제 매 순간에 내가 갑인지 어린지 친구 간에도 부부 간에도 판단했을 때 또 그 순간에 내가 뭔가 모르게 궁박하다 상대가 뭐 준다. 그럼 내가 어리로 생각하고 갑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이제 그런데 내가 줄 수 입장인데 제가 까불 된다. 그러면 내가 겸손하게 받아를 그렇게 하면 어떠한 상황도 트러블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아까 말한 대로 집에서 중얼거린다 한다면 일단 뭔가 모르게 불만, 화난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되죠. 그럼 화난 사항을 안 만드는 방법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간적으로 내가 갑인지 어린지 잘 굳이 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가 갑인자 상대가 이렇게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안 주면 그만이잖아요. 뭐 돈 달라는데 까불거린다. 그럼 내가 갑이 돈을 안 주면 그만이야. 그러면 얼마나 상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네가 왜 그렇게 하냐? 그럼 나는 뭐 내가 갑인데 돈 안 주면 그만이지. 뭐 그렇게 밥 달라고 하면 밥 안 주면 그만이지. 뭐 그럼 밥 네 해무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굳이 이 숟가락 안 넣는다고 투덜댈 필요는 없잖아요. 숟가락 좀 놔라. 숟가락으로. 그걸 안 넣는다. 그럼 밥 네 해무라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굳이 상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근데 일단은 제가 판단을 잘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싸울 일은 전혀 없겠죠. 그렇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내가 어떤 것도 화를 안 내려, 뭐 그런 상이 안 만들어야 집에 와서 그렇게 중얼거리는 귀신이 안 달라붙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저께 월요일 시간도 논어를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 앞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은 다 나의 업의 결과다. 나의 업의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뭐 똥을 놓기 때문에 똥파리가 날라들었다시피 내가 그런 짓을 안 하는데 똥파리가 안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현재 내 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만든 환경이다. 내가 만든 환경이 아니라면 절대로 상대는 그렇게 환경을 짓지를 아니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또 중얼거린다 하면 내가 무엇 때문에 화를 냈지? 무엇 때문에 심장을 상했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습관이 업의 깊이를 알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이제 회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모르게 내가 잘못을 했구나. 그럼 내가 잘못하면 중얼거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남은 습관이 있을 때는 자꾸 습관이 깊이가 크는 거는 자꾸 여기 시급에서 식물에 잘 자라면 물 줘야 되고 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물이 잘 크려면 먹이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습관을 줄이는 방법, 이와 같이 나쁜 습관에 주는 먹이를 줄여라. 줄이는 방법은 자꾸 화를 안 내면 되겠죠. 그렇죠? 화를 안 내는 방법은 그만큼 내가 아까 말한 그런 진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는 거죠. 그렇죠? 어떤 환경도 내가 지어진 환경이다. 그러면 그런 인성교육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제 자랑이 아니지만 해운 컨설팅 연구소에서 올려오는 많은 방송들, 인문학이든 불교든 논어의 현대적 응용학이든 요즘 잠시 이제 쉬고 있는데 주역의 현대적 응용이나 그런 방송들을 잘 자꾸 듣고 있으면 어떻게 내 어떤 이 바다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컵이라면 물 차면 조금이라도 물 차면 이렇게 넘치잖아요. 그렇죠? 내가 수양이 덜 되면 조금이라도 말 들으면 자꾸 휩쓸린다. 근데 수양이 잘 되면 이렇게 큰 밥그릇이라면 지가 아무리 많이 물이 들어도 넘치지 아니하다. 바람은 사자에 놀리지 소리는 사자를 놀라지 않냐고 바람은 그물에 걸리지 않냐듯 내가 이렇게 많은 어떤 이 인성, 지식, 지혜가 충만하면 어떤 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된다. 그렇게 하면 점점점 내가 중얼거리는 습에
먹이를 점점 줄여져 가니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딱 정리하자면 두 가지 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을관계 잘 판단하시고, 갑이면 겸손, 어리려면 항상 상대 말 잘 들어. 두 번째, 어떤 환경도 내가 만든 환경이니 절대로 상대를 탓할 필요는 없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